안녕하세요. 명불허전의 김석훈입니다. 한국인들의 영화 사랑은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한국 영화에 대한 사랑도 참 대단한데요. 극장 점유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영화를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영화에 대한 사랑이 뜨겁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국 영화를 사랑해 주시는 관객 여러분들이 계실 거고, 또 유수한 배우들 그리고 훌륭한 감독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국 영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훌륭한 감독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한국 영화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감독님 중에 이분을 빼놓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큰 흥행을 이뤘던 그런 영화에서부터 또 작가주의 성향의 영화까지 아주 두루두루 여러 장르를 섭렵하신 분이신데요. 영화 감독 이장호 감독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감독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오래간만에 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죠. 예전에 일본에서 뵀었죠. 그랬죠. 네. 홋카이도 유발이라는 네네네. 저 판타스틱 영화죠. 네네네. 그때 감독님 때 처음 뵀는데 그때 이제 배우 생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그랬을 텐데요. 때, 네. 근데 감독님하고 그렇게 외국에서 아주 조그만 술집에서 이러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던 생각이 너무 아주 좋은 추억으로 저는 있습니다.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너무 장소도 아담했고 또 네. 환경도 좋았고 그래서 배우 초년 시절에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던 기억이 아주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장호 감독님 하면 떠올리는 많은 작품들이 있어서 이장호 감독님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장호 감독님이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네. 그런 발자취들을 간단하게 네. 최재 아나운서께서 한번 전해.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이장호 감독님의 키워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타 감독 최인호, 뮤지컬, 그건 너, 27년의 슬럼프, 리얼리즘 영화, 상업 영화, 영원한 현역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키워드는 바로 배우 최은희라는 검색어였습니다. 자, 얼마 전에 별세하신 최은희 선생님이 연관 키워드로 떠올랐는데 어떤 사연이 있으신가요? 최은희 선생님은 제가 신필림에 처음 영화판에 들어가는 게 신필림이고, 그거 끝나고 별들의 고향을 만들었잖아요. 그 사이에 장가 갔는데 결혼식 때 우리 최은희 선생님이 주례를 서주셨어요. 네. 네. 아니, 왜 여자가 처음 주례를 신상원 감독님한테 부탁을 안 하시고? 신상옥 감독님한테 부탁했는데 신상옥 감독님이 저처럼 그런 사회적 이런데 쑥스러워하는 게 많아서 자기는 한 번도 주례를 안 섰다고 하셔가지고 차라리 최은희 씨한테 부탁하라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오히려 더 많이 홍보가 돼서 좋았어요. 그렇구나. 네. 자, 다음 검색어는 또 배우인데 사실 감독님이 배우들과 일을 하는 게 당연한데 왜 또 배우가 키워드로 떴을까요? 그건 아마 내가 배우 지망생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말요? 네. 처음 신상옥 감독님 이제 만나러 가서 나는 배우가 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신상옥 감독님 내 얼굴 보고 하나도 감동하시지도 않고 신상옥 감독님이 그때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씀하셔서 갑자기 배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분 앞에서 좀 수치스러워졌어요. 네. 왜냐하면 신상옥 감독님이 진짜 멋있는 잘생긴 네네. 감독님인데 그분이 배우를 안 하고 감독한다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쭈글스러워져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아니 그런데 배우로서의 감독님께서 본인 생각하시기에 자질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겉멋은 들었는데 네네네. 실제로 교육받아 본 적이 없잖아요. 배우 네네네네. 수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마 그때 시작했으면 숱한 시행착오 끝에 성격 배우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왜 배우가 되시겠다고 신상옥 감독님한테 찾아가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배우로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굉장히 특이하지 않나요? 그 시대에 배우를 그거는 또 우리 아버지가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배우를 못했거든. 그래서 나를 택했는데
나는 배우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용기가 나지는 않은 상태였고 네네네. 아버지가 뭐 쌍꺼풀 수술도 시켜놓고 그래가지고 그 시절에요? 이게 배우라는 걸 하긴 해야 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신상옥 감독님 냉정함을 보고 네. 꿈을 접었죠. 아, 네. 네. 연관 검색어에 얽힌 사연까지 감사히 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장호 감독님의 발자취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감독님이 연출하신 작품들 이렇게 쭉 화면으로 좀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실제보다는 너무 허명으로 자꾸 떠오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근데 별들의 고향 이야기를 뭐 안 할 수는 없는데 별들의 고향을 연출하실 때가 어떻게 되셨어요? 연세가? 나이가 젊었을 때 이게 28살에 이제 데뷔 준비를 했었죠. 그럼 그 전에는 신상옥 감독님 신상옥 감독님 밑에서만 일했고 하시고 네. 28살에 그래도 제작비라는 게 들어갔을 텐데 이걸 어떻게? 그 운이 참 좋았던 게 네네. 별들의 고향이 슈퍼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소설 쓴 최인호가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저게 최인호.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같이 성장한 친구여서 네. 뭐 당연히 그거는 내가 영화 만든다라는 걸로 생각이 했었고 최인호가 흔쾌히 또 그걸 허락해줘서 그래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셨나요? 그럼요. 사연은 상당히 뭐 많이 있는데 네네네. 어쨌든 친구가 아니었으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죠. 그래서 20대에 아주 그냥 그야말로 그냥 빵 뜨신 거예요. 예. 야, 참 그렇게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죠. 20대가 영화 연출을 한다는 것도 어렵고 지금은 보통 빨라야 한 40대 그렇긴 한데 저는 일찍 고생을 해가지고 대학 2학년 다니다가 신상옥 감독님한테 가서 네. 대학교 집어치우고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8년 조감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장호 감독님이 나오신다니까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SNS로 좀 올려주셨어요. 그래요? 첫 번째 질문이 그렇습니다. 별들의 고향 내용이네요. 별들의 고향 중에 대사 중에 오랜만에 누워보는군 이런 대사 아시죠? 오랜만에 같이 누워보는군. 많은 사람들이 패러디를 했는데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혹시 그렇게 패러디하는 걸 또 보신 적이 있으신지? 있어요. 네네. 그 사람들은 즐겁게 네네네. 그걸 이제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그럴 때마다 좀 부끄럽고 닭살이 돋는 게 네네. 그 후에 별들의 고향 극장 말고 뭐 텔레비전에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내 아이들이 이제 벌써 커가지고 성인이 돼서 아빠 영화 지금 하니까 네네네. 보라고 그래 잠자다 깨나서 심야에 네네. 영화를 보면 나는 아직도 그 감정이 있어서 네. 경화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데 네. 우리 아이들은 그 슬픈 장면에서 막 깔깔 웃고 그렇지 이미 좀 왜곡이 된 거죠. 그 오랜만에 누워보는군요. 감각이 달라져가지고 네네. 나를 모욕감 줄 때가 많아요. 얘네들은 왜 이렇게 날 부끄럽게 하나 그러는데 네네. 그게 방송에서 뭐 오래간만에 같이 노는 건 그걸 재미 삼아서 얘기할 때 되면은 내가 이거 일생 동안 날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게 아마 그 당시는 이제 후시 녹음 시절이었으니까 글쎄. 성우가 이제 그걸 하다 보니 그게 뭔가 좀 더 이렇게 좀 과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보다 그 시대에는 그 최인호의 그런 대사들이 굉장히 감각적이고 네네. 달콤하고 먹혀들었거든요. 네네. 애틋하게. 근데 네네네. 시대가 뭐 제가 하여간 리얼리즘 회복한다고 뭐 애를 썼지만 네. 한국 영화가 어느 틈에 욕설이 난무하고 생활 언어들이 대사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그런 좀 달콤한 대사들은 이제 사라졌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네.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대사를 한다라는 게 아. 자기네 생활 감각하고는 맞질 않은 거죠. 자, 두 번째 SNS 질문은요. 네. 네. 감독님 작품 중에 출연한 배우가 많이 있으실 텐데 네.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누구? 어려우실 것 같은데 질문이. 뭐 좋아하는 어렵지는 배우입니다. 않고 네네. 전 신인들하고 일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신인들하고 일을 많이 한 이유가 서로 신선한 느낌에서 만나서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이제 스타들하고 일하면 거북한 게 여러 사람 손에 의해서 자기가 익혀낸 거기 때문에 나하고 생각이 다를 때가 많아요. 네. 그러면 좀 연출자 입장에서는 걸음걸이까지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아, 네. 근데 신인은 내가 좀 서툴지만 또 좀 억지를 부리지만 거기에 맞춰주려고 애를 쓰니까 그 캐릭터가 마음에 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한번 저하고 일하면서 익숙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방식의 네네. 저게 되니까 연기 훈련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신인들하고 많이 일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안성기, 이보희, 김명곤 요 세 사람이 제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안성기 선생님도 그때는 첫 번 영화가 이제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 등장을 했고 아, 이보희는 일송정 푸른 소름이라는 청산리 전투 영화에서 해서 바보서는 물과 물 사이까지 아주 희생적으로 저한테 잘 맞춰주었고 네. 김명곤 역시 이보희하고 같이 그 네네. 바보서는 네네. 청산리 전투 계속 같이 해주는 바람에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김명곤은 그 후에 뭐 문광부 장관까지 네네네네, 했잖아요. 그쵸. 그래도 여전히 저한테는 그런 신인 배우. 사제 관계처럼 네. 예. 안성기 선생님은 그때 바람 불어 좋은 날 출연하실 때 연기가 어땠나요? 연기 잘 하셨나요? 나한테 욕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 후로 안성기는 마음속에 뭔가 복수의 칼 같은 걸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목소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 네. 그리고 다른 감독들하고 일하면서 혹시 더 보람찬 느낌을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는 좀 원망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안성기도 그 중국집 배달부 네네. 모습을 자기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맨날 나무젓가락 뒷주머니에 차고 다니고 아, 예. 영화 촬영 안 하는데도 안 하는데도. 옷차림도 그런 트레이닝 같은 네. 옷차림으로 하고 만다라란 임권택 감독 네네네. 영화 할 때는 네네. 실제로 평소에 중옷을 입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셨구나. 그 에피소드 한번 들어보.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연기자한테는. 그런 거를 이렇게 감독님이 보시면 내 배우가 감동이죠. 저렇게 노력한다는 아, 감동하실 것 같아요. 한국에 스타니슬라브스키 따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장호 감독님의 그날입니다.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감독님의 삶 바로 영화일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역시 첫 번째 그날은 별들의 고향부터 별들의 나오네. 예. 네. 별들의 고향은 제 그냥 일생 동안 따라다니는 건데 사실은 영화를 제가 준비된 상태에서 만든 게 아니고 네. 8년 조감독 생활했어도 너무 어리었기 때문에 네네. 영화라는 게 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욕심만 갖고 친구의 소설을 이제 영화로 만들었는데 정말 자신 없는 촬영 기간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 확신이 없으셨고. 확신이 없었어요. 네네. 처음이시니까 그렇겠죠. 영화 그냥 영화처럼 만들었다 그런 소리만 들어도 괜찮겠다 싶은 네네네. 그런 자신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는데 다행히 이 별들의 고향은 제가 8년이라는 조감독 동안에 한이 서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겠죠. 조감독 때 제일 부끄러운 게
일종의 사람 대접을 네네. 받지 못한다라는 네네네. 그런 자괴감이 있었거든요. 제가 제일 한 게 여배우들 앞에서 수치심을 많이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신상옥 감독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질 않았다고. 네. 신상옥 감독님이 굉장히 냉정한 사람인데 네. 현장에서 그냥 야 임마 이 자식 그냥 욕으로 항상 네, 이게 네, 네. 되니까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라는 열등감이 있었고 수치심이 있었는데 근데 여배우들까지도 조 감독을 그렇게 그 당시에는 네. 이렇게 인격적으로 보지 않았던 것 같아. 네네. 거기다 저는 퍼스트 조 감독이 아니고 연출부 밑바닥에서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늘 촬영 끝나고 나면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였어요. 그런 한이 쌓였던 8년이 이 별들의 고향에 다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별들의 고향이 저한테는 럭키 찬스이면 틀림없는데 그런 한이 밑받침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럼 이 별들의 고향은 신상욱 감독님 그 영화사에서 만드신 게 아니고 아니에요. 따로 나오셔가지고 신상옥 감독님한테서 도망쳐 나왔죠. 아, 신상옥 감독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그 영화를 네가 만든다 그러는데 네 이후에 조 감독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또 고등학교 선배님이었거든. 그래서 신상옥 감독이 할 수 없이 양보한 게 네가 그럼 감독을 하는데 촬영을 이형표 감독이라고 돌아가셨죠. 네네네. 이형표 감독님이 촬영을 하게 하자. 촬영은 그러면- 좀 베테랑이셨나 보죠. 그러니까 저를 못 믿지 아. 못하니까 이제 그런 후견인을 내세웠는데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는 그러면 내가 영화 못 만들겠구나. 아. 후견인이 다 만들겠구나 하는 네네네네. 그러니까 도망쳐 나왔죠. 아, 그 8년 동안 있었던 회사에서 짐을 다 싸갖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 말씀하신 아까 그 이영표 감독님, 그 촬영 감독님 촬영을 안 하셨네요. 안 하셨죠. 아, 네. 그래서 더 좋은 작품이 나오죠. 그래서 한이 맺힌 영화하고 네. 그냥 내 갖고 있는 감각만 젊은 감각만 그대로 나오고 영화 만들 때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이건 내가 만든 영화가 아니라 신상옥 감독님이 안 계신 현장에 난 조 감독 일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깨너머로 배운 거니까 네네네. 어떻게 만든다는 확신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신상옥 감독님은 또 옛날에 연출하실 때 촬영을 같이 하시니까 네. 신상옥 감독님 촬영이라고 생각하고 난 조 감독으로 일을 하면서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 그래도 당대 최고의 스타 신성일 선생님도 출연하시고 또 배우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배우들이 많은데 괜찮았죠. 어떻게 섭외를 또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조 감독 8년 이러면은 굉장히 세월이 쌓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네네네. 믿었고도 베스트셀러를 영화로 만든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네네. 감독보다는 네. 별들의 고향이라는 아. 타이틀에 이제 K 응낙을 했고 그래도 근데 뭐 신상일 씨는 현장에서 나를 굉장히 불안해했던 게 내가 이제 시나리오를 들고 연출하는 게 아니라 원작 소설을 놓고 이렇게 현장에서 네네네. 하니까 신상일 씨가 첫날 와가지고 야, 이 감독 그 책 줘봐 그래가지고 책을 드렸더니 소설을 탁 엉덩이 뒤에다 감추더라고. 그래서 이건 영화지 소설이 아니니까 네네. 시나리오 갖고 하라고. 네. 그때 28살이셨고 그러면 신성일 선생님은 뭐 30대 베테랑이죠. 아마 40에 거의 가까이 갔을 때. 아, 네네네. 그러니까 뭐 꼼짝 못하고 그러다가 또 신성일 씨 딴 신경 쓸 때 또 다시 원작 보면서 그때는 영화를 막 겹치기로 출연 많이 네. 할 때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때 관객이 몇 명이었다고? 서울의 극독장 극도극장. 한 개봉관에서만 46만 5천. 그러니까 석 달을 했어요. 석 달. 한 극장에서 석 달을 한 거죠. 야, 지금으로 보면 그 1,000만은 훨씬 넘었을 그 것 같아요. 넓은 서울의 극장 시내에 있는 극장 한 군데서만 했으니까.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화를 보러 간 극장이 국도극장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생각납니다. 취권.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옛날 사람들 아니, 그래도 아주 어렸을 때. 취권 제가 처음 해본 영화. 자, 이장호의 그날 첫 번째 별들의 고향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영화를 좀 볼까요?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아, 네. 외인 구단 이장호의 이정호의 외인 외인, 그냥 외인 구단도 아니고 이장호가 구단. 붙습니다. 네, 이게 공포의 외인 구단의 원작은 만화잖아요. 네네, 이연세. 공포의 외인 구단인데 당시에 검열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네. 제가 요거 만들기 전에 어우동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네네네. 이보이가 나오죠. 네네. 그 어우동이라는 영화가 단성사에 상영 중인데 얼마나 무서운 시대냐면 감사원 원장이 황영시라는 군인 출신인데 황영시 씨가 어떤 투서를 받았대. 이 어우동이라는 영화가 민중의식을 갖고 있는 어우동이요? 현재 권력을 빗대서 민중의식을 고취하는 영화다라고 누가 투서를 보내가지고 감사원 원장이 영화를 보고 이거 누가 검열했냐. 네네. 그래서 극장에서 다시 검열 받아가지고 상영을 했어요. 황영시 군인 출신 군인 아닌가? 출신이죠. 네네네. 그래 여파로 그 공연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물러났어요. 물러나고 새로운 공연윤리위원장이 와가지고 다시 검열이 엄격해졌죠. 근데 외인 구단이 공포의 외인 구단이니까 공포란 말이 당시 사회에 혐오감을 준다 그래가지고 공포를 없애라. 네. 그래서 그냥 외인 구단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장호의 외인 구단이라고. 아니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좀 뭐 여기 최재성 선배님이 나오시는 거 아닌가요? 네. 최재성 선배님이나 이보희 선배님보다 이장호라는 이름이 더 유명하니까 그렇죠. 뭐 그게 다 신인들이었잖아요. 이장호의 외인구단으로 하지 네. 않았던가 이런 싶습니다. 일부러 신인 배우들 외인 구단 전체를 신인 배우들을 오디션에서 뽑았고 네네네. 여기 이 수갑차고 네네네. 족쇄찬 네네. 그것들이 다 잘렸어요. 검열에 그것도 혐오감. 네네네. 그리고 주제가에서 바다에 사나운 늑대들이 달려온다 뭐 그런 사나운 그런 걸 다 잘라버리더라고. 그 시절에는 참 그런 네. 이 영화도 OST가 유명하죠? 이것도 유명하죠. 네. 그 난리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거 아닌가요? 그게 정수라. 정수라가 그거 불렀죠. 네. 음악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뮤지컬도 계속 연관이 되는 거 보면 제가 밴드부 출신이거든요. 색스폰 연주를 하고.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해요. 네. 근데 감독님 영화 보면 전부 다 음악이 좋습니다. 이정호의 외인구단, 별들의 고향도 그랬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만들었을 때 힘들었던 게 그 제작을 이게 첫 번 제작이에요. 네. 그 전에는 남이 제작하는데 연출만 맡아서 했는데 연출료만 받으시고 이거는 직접 제작. 이게 이제는 그때 영화 제작 자유화가 돼가지고 네. 영화사를 차리고 네. 이걸 만들었죠. 그럼 이거 돈 많이 버셨겠는데요? 돈 벌었는데 흥행에 대한 감사함과 또 좀 뭐라 그러죠? 작품다운 작품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네네. 다음에 만든 영화는 일종의 입도선매 미리 장사를 해서 네네네. 돈을 끌어들인 게 아니고 네네. 그냥 이거 외인 구단으로 번 돈으로 그냥 다 투입해가지고 영화를 만든 게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근데 본격적인 영화죠. 그거는 이 외인구단과는 전혀 다른 색깔이죠? 전혀 다르죠. 네네. 네. 그리고 이 외인 구단도 처음 만들 때 제가 영화가 전부 성인용 영화였어요. 그 전에. 그랬죠. 어우동. 애들이 볼 수 있는 네네. 영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어우동 또 무릎과 네네네. 무릎사 있었잖아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인데 어느 아침에 아침을 먹으면서 라디오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개그맨들이 네. 무릎과 무릎 사이에 뭐가 있죠? 뭐 이런 농담을 하는데 저도 들어봤던 네. 것 같아요. 우리 딸이 갑자기 울음을 탁 터뜨렸어. 그러면서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놀린대요. 네. 너희 아빠가 무릎과 무릎 사이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애가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런 영화 좀 만들지 말라고. 그때 아이들이 다 울음바다가 터져가지고 내가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게
그 영향으로 청소년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든다는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인데 무릎과 무릎 사이라는 그 영화는 저도 아주 꼬맹이 시절에 이렇게 포스터로 본 것 같아요. 네. 영화를 본 적은 없고. 근데 그 제목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렇게 흉악한 생각이 아니었고 네네. 제가 연출을 하니까 이제 바디 랭귀지를 이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신체 언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뭐 읽다가 눈에 딱 들어온 단어가 무릎이라는 단어가 네네. 탁 눈에 들어왔어요. 그 무릎이 굉장히 느낌이 깨끗한 느낌이었어요. 무릎. 그래서 무릎. 이걸 영화 제목으로 왜 한 번도 사용 안 했을까? 네네네. 그런데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냐면 고등학생이나 뭐 그런 젊은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마주 앉아서 네네네. 대화를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무릎과 무릎 사이잖아요. 그러네요. 마주 벗은. 네네네. 그래서 무릎과 무릎 사이란 제목을 떠올리고 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과 무릎 사이가 그 단순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아니고 점점 나를 자극하고 네네네. 조금 음탕한 그런 네네네. 느낌을 주더라고요. 네. 더 흥분이 되는 거라. 야, 이 제목이 보통 제목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획 표절 당할까봐 네. 숨기면서 조심스럽게 조 감독 먼저 불러서 슬쩍 의견을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입 딱 벌더니 이거 형님 저기 대박입니다 그래요. 네네네네. 그 반응이 하나씩 할수록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네. 그러면 이걸 시나리오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제목부터 정해놓고 시나리오를 억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생각하셨던 의도와는 좀 조금 바뀐 거군요. 다르게 됐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즉흥적인 계획이 내 일생을 따라갔어요. 잼네 아주. 자, 이장호의 그날 세 번째 영화입니다. 네. 시선. 이건 얼마 안 된 영화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 작품인데 네네. 제 변화의 최종 단계죠. 그러네요. 이게 제가 영화를 쭉 만들면서 보니까 그 우리 딸아이가 울음 터뜨린 게 아빠 좀 그런 영화 만들지 마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도 만든 게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감각,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감각을 이용해가지고 결국 나는 돈 벌고 네네. 명예를 얻고 했었구나 네. 라는 것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건 올바른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람에게 육체보다 중요한 게 영혼이다. 네네네. 이 영혼에 호소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영혼에 호소하는 영화가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네네. 이 소위 종교적인 네. 신념. 네네. 그래서 시선이라는 걸 만들었죠. 시선은 지금 우리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별로 발견할 수 없는 순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이게 무슬림한테 납치된 단기 선교팀이 이건 종교를 배교를 강요당하거든요. 네. 네. 그때 그 배교하느냐 아니면 순교하느냐 갈림길에서 사람들이 자기 본성에 노출되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만든 게 원체는 그 일본의 유명한 그 캐톨릭 작가인데 그게 얼마 전에 사일런스라는 제목으로 미국 사람에서 영화가 나왔어요. 네. 엔도 슈샤크라는 침묵이라는 소설이었는데 네네네. 그걸 보고 제가 깊은 감동을 받고 네. 현대화 시킨 거죠. 한국 번안 시킨 거죠. 오강록이라는 배우는 어떠셨습니까? 나는 오광록이란 배우를 그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게 네네. 다른 사람들의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이 목소리가 아주 독특하잖아요. 네네네. 그걸 이 사람은 고치질 못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좀 중독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네네네. 저 친구가 짧은 반역이나 이런 조연 말고 네. 주역으로 한번 하면은 저 색깔이 어떻게 전해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난 중독성으로 보고 이제 했는데 자기 그 연기자가 갖고 있는 소질을 이 영화에서 다 보여줬던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아주 노력형이고 네. 다른 배우들의 그 연기하는 것도 꼼꼼히 지켜보다가 네. 자기 아이디어를 나한테 전해주고 그랬었어요. 네, 네. 아주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영혼이죠. 그렇죠. 아주 순수한. 네. 네.